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맡게 된 금호공과대학교 메디컬 IT 융합공학과의 임기무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2차 시 정도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수강생 여러분들은 C 언어나 C++ 문법을 공부한 후에 듣게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착오 없이 C 언어나 C++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이 수업에서 C++ 문법을 가르치기에는 수업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C 언어나 C++를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C++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그리고 C++에 대한 개념은 그 전에 C 언어나 C++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C나 C++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일단 시작은 하시고 막히는 부분부터는 이제 C 언어나 C++ 수업을 함께 병행하면서 수업 듣기를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C# 프로그래밍 정석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모든 예제나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것들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2020년도에 해지원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이창현 저자께서 집필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의 목차는 1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C# 시작하기, 그리고 C# 기본 문법, 그리고 객체지향 기본 철학,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델리게이트와 이벤트, 그리고 문자열, 윈도우 컨트롤, 파일 입출력, 그리고 스레드와 동기화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같은 거, 그리고 대화 상자나 타이머와 같은 GUI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픽에 대해서 다루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인 C# 시작하기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NET 프레임워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C# 프로그래밍 언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언어이고요. 상당히 이 C++ 언어와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C++와는 달리 이제 이 C#은 .NET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한다라는 면에서 이제 C++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여기서 프레임워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프레임워크. 자, 이거는 사전적으로 뼈대나 틀 또는 체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그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이다라는 개념으로 이 프레임워크, .NET 프레임워크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클래스와 라이브러리들의 구조적인 모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는 C++의 개념이죠. 따라서 C++에서 클래스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역시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NET 프레임워크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자, .NET 프레임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환경을 의미합니다. .NET 탄생의 배경은 플랫폼의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플랫폼의 독립적이다라는 의미는 운영체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운영체제의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NET 프레임워크 하에서 프로그래밍 한 것은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라든지 리눅스 운영체제 그리고 맥 운영체제에서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죠. 그 전에 C나 C++ 프로그래밍은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하에서
예전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에서 C++,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C++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에서만 동작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되죠. 리눅스에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여기 .NET 프레임워크 하에서 C#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플랫폼 그리고 리눅스, 맥 플랫폼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이유는 제공하는 .NET 프레임워크에서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는 가상 머신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이 CR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RL 가상 머신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CRL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운영체제가 있으면 그전에는 Win32 프로그램을 비주얼 C++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Win32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Win32 프로그램 역시 이제 GUI 기반의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든 Win32 프로그램은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만 동작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CRL의 지원을 받은 .NET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제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든 그리고 리눅스든 맥이든 상관없이 .NET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이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이제 CRL이라는 가상 머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능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NET 프레임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NET 프레임워크의 내부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는 이제 그 CLR이 있고요. 그리고 JIT 컴파일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요.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C++를 배운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역시 비주얼 C++를 사용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MSDN 이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요.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GUI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CLR은 이제 .NET 프레임워크의 이제 가장 핵심 기능으로 자바에서의 이제 가상 머신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GC, 즉 Garbage Collector를 호출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된 메모리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 C++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는 이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을 받았을 때 메모리를 꼭 OS에 반환을 해줘야 됐었는데 그런 메모리를 반환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리퀴지, 즉 메모리가 누수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다가 이제 메모리가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뻗는다고 얘기하죠. 소프트웨어가 뻗어서 멈춰버리죠. 또는 파란 화면이 나오든가 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종료한 후에 다시 또 실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경험이 모두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CLR에 이제 가비지 콜렉터가 있어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신경 쓰였던 그런 메모리 반환 문제를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JIT 컴파일러는 이제 C# 코드를 컴파일하고 빌드하면 바로 실행
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MSIL이라는 중간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간 코드가 이제 이 중간 코드는 이제 컴퓨터가 바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시에 동적으로 이 중간 코드가 바로 JIT 컴파일러에 의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런타임으로 컴파일을 하게 되는 거죠. 런타임으로 우리가 먼저 코드를 다 작성한 후에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빌드까지 하지만 그 빌드된 파일은 중간 코드가 되고요. 이 중간 코드를 JIT 컴파일러가 런타임 중에 실시간으로 컴파일을 해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ET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운영체제가 있고요. 그 위에 .NET 프레임워크가 안착이 되고요. 우리는 이 .NET 프레임워크 위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ET 프레임워크 안에는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LR 그리고 JIT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CLR과 JIT 컴파일러가 이제 우리 코드를 지원하면서 런타임으로 컴파일 해서 운영체제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C#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로 C++가 있죠, 그죠? 따라서 그 C++의 개념을 그대로 거의 99% 다 전수를 했고요. 그리고 C샵에서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넣어서 한 1% 정도, 1에서 5% 정도의 새로운 문법이 있고요. 그 문법을 수업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C++와 매우 유사하고요. 이제 자바와도 상당히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관계 모식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체제 위에 .NET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NET 프레임워크에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CLR, JIT 컴파일러가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코드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C샵이나 비주얼 베이직, J샵과 같은 이러한 코드를 개발하고 우리가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하고 빌드를 하면 실행 파일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MSIL 메타데이터로 변환이 되고 이 메타데이터가 실시간으로 .NET 프레임워크와 상호작용하면서 해당하는 운영체제와 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환경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아마 비주얼 C++를 다뤄본 학생이라면 상당히 흔한 이제 친근한 구조일 텐데요. 자, 여기 소프트웨어 요 환경이 이제 먼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면 이런 모양의 플랫폼을 이런 모양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일 왼쪽에 이제 솔루션 탐색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 브라우저가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창. 그리고 밑에 이제 출력창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를 먼저 모니터에 한번 출력해 보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을 한번 실습해 보면서 프로그래밍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GUI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제 폼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를 우리가 발생시키면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구동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제 컴퓨터에 2019년도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 이후의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윈도우즈 폼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윈도우즈 폼 앱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른쪽에 이제 데스크탑용이고 윈도우즈 기반이고요. 윈도우즈를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C#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이죠. 근데 우리는 C#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C#으로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거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윈도우즈 폼 앱, 폼즈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넘어가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고 그 위치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디자인하는 부분, 그리고 속성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출력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헬로 월드를 먼저 출력을 할 텐데요. C# GUI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클릭을 하고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헬로 월드라는 라벨에서 이제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많은 이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서 여기 있는 컨트롤들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해볼 텐데요. 먼저 버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구 상자에 들어가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버튼을 더블 클릭하든지 드래그 앤드 드롭을 하면 되겠습니다. 버튼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헬로 월드를 출력할 라벨 컨트롤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라벨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라벨에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끔 코드를 이벤트 처리기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 코드에 들어갔죠. 이벤트 처리기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처리기. 버튼 1을 클릭을 했다라는 거죠.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의 이벤트 처리기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라벨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라벨은 라벨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라벨 컨트롤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라벨 1, 그리고 점, 그리고 텍스트에 hello world 라는 문자열을 넣는 걸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해 볼 텐데요. 빌드에 들어가서 솔루션 빌드를 클릭을 하고요. 빌드가 다 됐으면 여기 빌드 성공 1이 보입니다. 그럼 빌드가 다 된 거고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에 들어가서 디버깅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윈도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버튼 1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버튼 1을 클릭했더니 헬로 월드라는 라벨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로 대체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하는 실습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시작하기에서 이제 .NET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C# 언어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